취미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최근에는 근래 들어서는 게임이요, 뭐 넷플릭스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지 간에 각자의 취미들이 있을 겁니다. 취미다운 취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가끔 생각을 해보지만, 너무 그럴싸한 취미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취미라는 콘텐츠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요리를 하고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들을 누려왔습니다. 수집하던 것들 중에 성냥개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냥갑이죠. 다방에 가면 주는 성냥, 모텔에 가면 있던 성냥, 당구장 성냥도 있고요, 중국집 성냥도 물론 있고, 그리고 칫솔도 한때 꽤 모았었고요, 편지지와 엽서도 굉장히 한번 많이 모았었어요. 자취하고 그 중에 누구 하나 꼭 꼽으라면 저는 사실 음악을 듣는 행위를 제 취미의 넘버원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 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화면도 있어야 되고 영화를 볼 장소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짧은 영화도 70분에서 80분, 정말 90분은 필요하죠. 근데 음악은 그 영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플레이어만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마이마이 같은 워크맨, 카스트 플레이어가 있었을 테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는 CD 플레이어가 있었죠. 휴대용 CDP. 그리고 MP3 플레이어를 지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플레이어만 있으면 끝이죠. 그곳이 집이든 밖이든. 물론 밖이라면 이어폰을 꽂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내가 노래를 부르면 되죠. 허밍으로 흥얼거려도 되고,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연주해도 되고, 가사를 따라 불러도 되죠. 예술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예술이 다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작품, 내가 관람한 공연, 내가 구경한 영화, 내가 들은 음악, 내가 읽은 책들, 그것들이 모조리 다 세밀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카이브 타입으로 내 머릿속에는 기억, 니은, 디귿, ABC, 장소와 시기, 그리고 함께한 지인, 그리고 그것들을 접했을 때 내 감정과 처해 있던 상황들, 컨디션에 의해서 기록되고 기억이 되고 있지요.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도 사실 음악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는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너무 많아서,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도서관에 문화예술 분야의 챕터의 책들이 그렇게 많이 보유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재미있고 마음이 찰싹 붙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목수책방이란 곳에서 만든 낭만과 노래 사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저보다 8에서 한 9년 정도 더 먼저 태어난 대중음악 사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분이었고요. 이분의 활동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저를 포함한 25권의 책, 80여 편의 소논문, 현재 교수로도 재임 중에 있고요. 사실 이렇게 분홍색의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딱 놓여진 커버를 보고, 또 말장난 하는 책이구나 싶어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 책은 가장 최근에 지인의 별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가는 길, 왕복의 지하철 속에서 차분히 읽었던지라 더 좋았었어요.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적당한 백색 소음, 창밖으로부터 드리워지는 아침 햇살, 그리고 손에 쥐어진 책 한 권, 이보다 더 즐거운 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책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작가가 떠올리는 여러 그 당시의 추억들을 바탕으로 응원, 친구, 사과, 먹는 사과 아닙니다. 어버이날, 행복, 뒷모습, 봄, 가을, 죽음 등등의 키워드로 음악들을 풀어나갑니다. 음악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본문에서 어필되는 노래 제목과 가수들, 그 짧은 한 줄도 안 되는 반줄밖에 안 되는 곡의 소개들에 무릎을 치며 동의할 것이고, 음악을 그리 많이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듣고의 조금 듣고의 문제는 이 책은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친구가 예전 노래를 들었다 싶으면 이해가 딱 거기까지 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은 더 명확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물론 지은이도 연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전, 그러니까 뭐 광복 후 혹은 광복 이전이라는 기점도 등장을 하고요. 뭐 최근에 그 형용할 수 없는 가사의 아름다움과 총천연색의 찬란함을 전해주는 아이돌의 가사들 말고 진짜 노래 가사들이 담긴 음악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친구들보다는 한 세대 더 앞당겨진 세대들을 위한 수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은이가 겪었던 우픈 이야기들도 제법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 있냐, 봄에 대한 노래도 등장을 합니다. 도비라의 첫 페이지에 봄이라고 있길래 당연히 나오겠지 싶었고, 역시 그 노래가 나옵니다. 본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해당 챕터의 소제목은 코로나19 유죄, 벚꽃, 무죄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봄 하면 떠오르는 봄 노래의 앞권은 봄날은 간다이다. 1953년에 백설이가 부른 이 노래는 백설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가수들은 물론이고 이후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부를 정도로 유명한 노래다. 봄날은 간다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봄의 기쁨보다 봄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노래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다분히 토속적이고 향토적인데 옥고름, 성황당, 청노새, 역마차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라는 첫 구절부터 아련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노래는 봄날의 찬란함과 인간의 허무한 심정을 대비하면서 한국적 정서를 드러낸 절창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정말 대단한 찬사죠. 저도 사실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는 사실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불렀고, 과연 내가 이 노래를 언제부터 불렀나 싶을 정도로 그 시작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분명한 건 돌아가신 할머니와 제가 어릴 적이죠. 67살, 많아야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4, 5년 텀 사이에서 많은 추억들이 있죠. 뭐 새벽에 남산으로 같이 산책을 간다던가, 뭐 하루 종일 방에 마주 앉고 화투를 쳐드린다거나, 할머니가 음식을 하면 옆에서 간을 보고, 또 조금 더 제가 컸을 땐 제가 음식을 하고 할머니가 간을 보기도 했고요. 연탄을 배달시키던 동네 국수집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던 그 겨울에는 할머니는 2장, 저는 1장 연탄을 그렇게 한 번 한 번씩 국수집에서 우리 집까지 총 200장을 나르기도 했고요.
석유골로의 심지가 다르면 할머니께 돈을 받아 심지를 사와서 석유골로의 심지를 갈기도 합니다. 앞권은 그 모든 추억 속에 이 노래가 어느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방 미닫이 문에 창호지를 가는 날도 할머니는 은연중에 이 노래를 부르셨고요. 저 역시 언제부턴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쯤이었나? 우리 집 김장을 할 때였어요. 물론 할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전이었고 오래됐고 이렇게 속을 버무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도 나오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을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너 꼭 그 노래 부르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어느 틈에 나에게는 애창곡인데 이 노래가 나에게 애창곡이 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됐다는 점. 뭐 그렇습니다. 지은이가 설정한 그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직접적으로 노래 가사나 제목에 언급되는 것들부터 그 노래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래들을 들었던 우리들의 그 당시의 정서와 감정은 어땠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책입니다. 옛날 노래를 탐구하고 싶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시절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로, 어떤 노래 가사로, 어떤 멜로디로 희로애락을 즐겼다면, 그것들을 궁금해한다면 유튜브를 옆에다 두고 이 책을 펼친 다음에 등장하는 노래들을 한 곡 한 곡씩 2절까지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요. 1절 혹은 도입부도 괜찮죠. 이 또 노래의 시작은 또 전주거든요. 비빔밥 재미없다. 아무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낭만과 노래 사이, 그 사이에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추억, 우리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